객체지향 세 번째 주제는 클래스와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클래스 상속이라는 거는 클래스 간의 부모 자식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모 클래스 A가 있고요. A가 있고 자식 클래스 B가 있어요. 자, 부모, 자식. 자, 이렇게 해서 A를 B가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만큼 소스 코드가 있고 얘도 이만큼 소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B는 A의 모든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자기 걸로 상속받게 돼요. 그러니까 B한테 코딩을 아무것도 안 해도 A가 코딩해서 갖고 있는 거는 다 자기께 돼요. 단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기능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B가 자식이니까요. B는 A의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코딩하지 않더라도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돼요. 프로텍티드는 지금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 상속을 할 때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써서 부모 클래스 이름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작성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상속은 부모의 기능을 두 가지 측면인데요. 확장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확장의 의미가 좀 더 큽니다. 원래 extend라는 단어 자체가 확장하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이 A라는 부모 클래스 안에 f라고 하는 메서드와 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은 부모를 상속받는 것만으로 지가 코딩 안 해도 일단 이거 두 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메서드를 추가하면은 B가 갖고 있는 기능은 부모한테 상속받은 거 두 개, 자기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원래 기능에 자기 거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확장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부모 클래스가 CALC 패런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거는 실습용은 아니에요. 실습하실 건 여기 옆에 실습이라고 붙어 있어요. 얘는 실습은 아니에요. 자, CALC 패런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메서드를 갖고 있어요. CALC 차일드가 패런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안쪽에 코딩을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이거 두 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의미하는 타임스와 나누기를 의미하는 메서드를 추가를 해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0으로 못 나누니까 0이 아닐 때만 나눠라 라고 if문도 넣어놨어요. 그럼 이 자식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앞에 거 두 개 실습하셔야 되네요. 보니까 요거 둘 다 실습하셔야 됩니다. 자, 각각 퍼블릭이니까 전부 파일을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한 파일에 같이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퍼블릭 클래스는 소스 파일 하나당 한 개씩이에요. 자, 그럼 EX1번 CILC 테스트 메인에서 패런트의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패런트니까. 그래서 패런트.플러스 패런트.마이너스 호출해서 리턴 값 출력했어요. 근데 차일드 클래스는 이 차일드 클래스 자체적으로는 두 개밖에 안 갖고 있지만 부모한테 상속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한테 받은 거 두 개, 그리고 자기가 새롭게 추가한 거 두 개, 총 4개의 기능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일드 클래스는 부모의 기능을 확장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게시판 기능을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게시판도 종류가 많잖아요. 공지사항, 질문 답변, 자유 게시판. 그럼 각각의 게시판들이 가져야 되는 특성들, 이 게시판 하나를 클래스로 짠다고 쳐요. 그러면 각각의 게시판들이 갖는 특성들을 쭉 멤버 변수로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글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까지는 똑같이 있는데 공지사항 게시판은 첨부 파일을 갖고 있고 질문 답변은 추천수, 자유 게시판은 스크랩수, 이런 약간 좀 다른 게시판들과 차이나는 특성들을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럼 일단 이 공지사항 게시판 멤버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게터, 세터, 생성자 추가해야겠죠? 질문 답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제 또 멤버 변수 넣고 게터, 세터 넣어야 되고 자유 게시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터, 세터도 넣어야겠죠. 이거 실습할 거 생각하니까 슬슬 이제 깝깝하죠. 새로운 내용은 없잖아요. 이제 양이 늘어난다니까. 자, 어찌어찌해서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작성했다고 치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실습을 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한마디 해. 게시판 전부 다 작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만으로 여기에 작성일 멤버 변수 추가, 여기도 작성일 멤버 변수 추가, 여기도 작성일 멤버 변수 추가, 게터 세터 추가, 게터 세터 추가, 게터 세터 추가. 그것만 하나 생성자도 고쳐야지. 말 한마디면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웹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었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럼 뭐 입력받은 뭐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성별 하나만 추가합시다. 이거 5분이면 되죠? 그러고 갈 거야. 5분은 무슨 장담하건대 3일 이상 걸려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3일 이상 걸릴 거예요. 여기 단순히 성별 체크하는 거 하나 넣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3일 작업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 넣느라고. 이게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뒷단에 있는 실제로 고쳐야 되는 게 몇 개냐면은 일단 디자인, UI라고 합니다. UI 코드 고치고요. 뒷단에 이제 컨트롤러라고 불리우는 자바 코드를 고쳐요. 그리고 그 뒷단에 서비스 계층이라고 부르는 자바 코드를 또 고쳐요. 이 서비스 계층은 두 개가 1조예요. 그래서 파일 2개 또 고쳐야 되고요. 그 뒤에 DAO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을 고쳐요. 이거는 자바 소스 1개, 얘도 자바 소스 2개가 한 세트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고쳐요. 요거 하나 넣는 건데 뜯어 고쳐야 되는 코드가 거의 2, 3일을 꼬박 작업해야 되는 일이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이거 5분이면 되는 줄 알고 가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사야. 진짜 한 대 패고 싶을 거예요, 진짜. 화면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작업을 하실 거예요. 화면에 버튼 하나 들어가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버튼 하나 구현하느라고 최소 하루에서 이틀 이상 꼬박 밤새다시피 할 겁니다, 진짜. 뭐 밤 안 샌다면 할 수 없고. 그럼 3일.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하나 추가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죠. 자, 이럴 때 상속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상속은 공통 기능을 모아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각각 개별적인 자바 코드로 짜는 게 아니라 부모 게시판을 하나 짜요. 공통되는 특성을 갖는 게시판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짭니다. 부모예요. 얘는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 질문, 답변, 자유 게시판이 이걸 각각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럼 얘네는 코딩 안 해도 이거 다 그냥 자기 것처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만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짜면, 자, 작성을 추가합시다! 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고치면 돼요. 부모만. 그럼 알아서 상속이 다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3일을 반나절로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도 회사에는 3일 걸린다고 해야 돼. 남는 시간은 낮잠 자세요. 그거 단축한다고 월급 안 올라? 진급은 빠를 수 있겠지. 농담이고요. 진짜로 이거 3일 걸린다 그러면은 아마 다음날 여러분들 책상이 없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기본이니까. 자, 조금 전에 말한 케이스입니다. 자, 보드라는 이름의 클래스고요.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ter, setter 다 넣습니다. 코드가 길어서 한 줄로 넣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줄바꿈 하면서 코딩하세요. 굳이 한 줄로 다 안 짜도 돼요. 이제 코드가 길어지니까 PPT에 한 번에 안 들어가서 그냥 한 줄로 다 밀어넣은 거예요. 어때요? 이미 머리로는 코딩 다 끝났는데 이거 막상 타이핑할 생각하니까 귀찮죠? 내가 그랬잖아. 귀찮아 할 거라 그랬잖아요. 프로그래밍이 거의 8, 90%는 귀찮아요, 진짜. 저도 실제로 작업하면은 제가 개발 의뢰받아서 작업할 때 거의 나가서 20분에서 30분을 혼자 전자담배 액상 물고 계속 서성거려요, 그냥 밖에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해요. 생각이 정리되면 들어와서 앉아서 5분 코딩하고 또 나가요. 진짜 그렇게 일하거든요. 가끔 이제 일을 싸들고 집에 가면은 못 모르는 우리 와이프는 일 안 하고 맨날 논다고 뭐라고 그러고. 비슷한 얘기로 예전에 게임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하던 일을 회사에서 야근하기는 싫어서 일을 좀 싸갖고 집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셨던 우리 아버지가 저놈 새끼는 맨날 일한다고 그러고 게임만 쳐한다고. 맨날 그렇게 혼났어.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다시 코딩 할 생각 까마득하죠? 그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자, 같이 합시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하시고요. 자, 익스텐션 검색하세요. 코드 제너레이터 for 자바. 이름 한번 영롱하죠? 자바를 위한 코드 생성기입니다. 네, 설치하세요. 몸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머리가.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내줄게. 설치하셨죠? 네.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에 설치된 게 좀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설치된 이 익스텐션 목록, 저는 파이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서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중에 설치하는 이 익스텐션 항목들을 따로 어디엔가 메모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이거 한참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살짝 맛이 가서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익스텐션 다시 깔라 그러면 내가 뭐뭐 깔았더라? 그럼 이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익스텐션들은 꼭 자기 목록들 어딘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나한테 다시 물어봐도 저도 그때그때 수업 할 때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지 처음부터 다 외우라 그러면 저도 못 외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교환에 있는 이 보드라는 이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클래스를 새로 하나 추가합니다. 새 파일 board.java라고 하면은 클래스는 짠 하고 생기죠. 이제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 거야. private int num, private string subject, private string content, private string writer. 몇 개 더 넣어볼까요? 더 넣지 맙시다. 자, 지금 요 예제에서는 생성자를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제 상속이 들어가면 사실 생성자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는데, 일단 생성자부터 합시다. 컨트롤 시프트 P. 그럼 명령창 나오죠? 제너레이트로 검색하시면 아까 우리가 설치한 익스텐션에 종속되는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생성자가 영어로 컨스트럭처예요. 그리고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 해요. 저는 이전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쓰시니까 밑에서 좀 찾아야 돼요. 한두 번 쓰고 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Generate Constructor using all field. 모든 멤버 변수를 사용해서 생성자 만들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거 선택하면 짠. 이거 한 번 생기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Generate Constructor using all field 선택하고 엔터 딱 누르면 짠 하고 생겨요. 그 다음 또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제너레이터로 검색하면 제너레이트 게터스 앤 세터스라고 있죠. 게터 세터는 규약이기 때문에 여기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게터스 앤 세터스 선택하고 엔터 땅 치면은 코드 한 번에 쫙 생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제너레이트 컨스트럭처 using all fields.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시프트 P 누른 다음에 제너레이트 게터스 앤 세터스. 단축키는 외우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딩할 거 이거 4줄밖에 없어요. 이제 실습량 많다고 한숨 안 쉬어도 돼. 4줄이면은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클래스를 3개로 더 추가할게요. 보드를 상속받는 프리보드. 그럼 얘는 부모 거 일단 다 갖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추가하는 거죠. 여기도 멤버 변수 선언하고 이거 단축키로 추가하면 되죠. 게터세터니까. 자, 멤버 변수만 코딩하고 단축키로 짠 하고 추가하면 되고요. 자, 보드를 상속받는 노티스 보드 공지사항입니다. 첨부 파일 멤버 변수 추가하고 단축키로 추가하고요. Q&A 보드 게시판 상속받아요. 추천수 집어넣고 게터세터 추가하고. 여기도 한 줄, 두 줄, 세 줄만 코딩하면 돼요. 키보드 소리 많이 날 거 없어요. 이게 제가 설명하거나 뭐 여러분들 실습 시간 들을 때 키보드 소리로 진행 여부를 가늠하거든요. 여기 소리로. 그래서 실습 시간 중에 키보드 소리가 안 나면은 실습 다 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습 시간 중에 자꾸 키보드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 때문에 자꾸 설명이 끊겨요. 제가 자꾸 흐름이 끊긴다고요. 지금처럼 2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게시판 만들고 객체 만들고 생성자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세터를 통해서 변수값들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어 세터로 이제 게시판 추가하고, 얘도 세터 이렇게 추가하고. 자, 지금 이거는 특별히 뭐 출력문을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out.println을 한 줄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래스는 실행해도 특별한 출력 결과가 없어요. 에러 안 나면 잘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 요거만 합시다. 예, 요거 보드 테스트. 요거랑 그다음에 위에 있는 요 전에 있었던 CAS 테스트. 요거 두 개만 해볼게요. 클래스 간의 상속이 발생을 하면요. 부모의 모든 기능이 자식 클래스한테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이제 부모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자식은 부모와 같다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네요. 부모는 자식과 같다. 부모의 기능은 is 자식과 같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속 관계가 일어나면은요, 객체지향 설계 관점에서 is A 관계라고 해요. 이 A는 클래스를 그냥 대표하는 대명사고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기능이 같다. 자, 한편 부모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상속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의 객체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 형태의 B는 new 부모 클래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의 재료로서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has A 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as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원을 표현해 볼 거예요. 원의 정의가 뭐냐면은 좌표 평면 안에 한 점이 있고요. 그럼 이 점은 x, y 좌표로 표현이 되겠죠?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으면은 동그랗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거리라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요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거리가. 이걸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의 정의는 중점과 반지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중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이 클래스는 x, y 두 개의 좌표값을 갖습니다. 당연히 게터 세터 정의했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명령어 써서 게터 세터 추가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한글 상태에서 영문 키보드 쓰는 경우 꽤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황하니까 백스페이스 누른다고요. 근데 내가 글자 몇 번 타이핑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때 딱 그만큼 누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다다다다 그렇게 여러 번 누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지우고서 입력하려고 보면은 그때부터 안 나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명령 팔레트라고 해요, 얘를. 팔레트가 쫙 물감 짜놓고 내가 쓰고 싶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명령어들을 고를 수 있는 기능을 팔레트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래서 얘를 명령 팔레트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열면은 여기 이렇게 옆으로 괄호가 하나 쳐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명령어 모드예요. 근데 이 괄호가 지워지면 파일 검색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괄호를 지우면 내가 열고 싶은 파일을 이름을 입력해서 그 파일을 이렇게 바로 열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파일 모드로 들어가면 그냥 괄호 하나 또 넣으시면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는 거니까 계속 백스페이스 누르다가 괄호까지 지우면 그냥 괄호도 하나 태연하게 그냥 입력하세요. 괜찮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중점 좌표를 갖는 클래스 멤버 변수 그리고 이 x, y에 대해서 getter, setter를 정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을 의미하는 서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줬습니다.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보면은 포인트 타입이죠.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객체도 하나의 변수예요. 변수의 일종이에요. 아까 제가 특수 변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 이외에 얼마든지 객체도 멤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배열도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 원점, 중점의 좌표와 반지름 크기입니다. 그럼 getter, setter 또 추가해야죠. 그럼 이제 system.out.println으로 일일이 getter 호출해서 출력하기 좀 귀찮으니까 메서드 하나를 만들게요. toString이에요. 원의 중점 좌표는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은 몇입니다. 라고 문자열 틀을 잡은 다음에 string.format MSG니까 요거 갖다 걸은 거죠. 자, dis.point면은 얘죠. 근데 얘가 객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getX라는 getter 메서드를 써서 리턴 받았어요. Y도 마찬가지고 반지름은 그냥 갖다 썼습니다. 같은 클래스 안에서 쓰는 거니까 getter를 통해서 리턴 받건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건 같은 거죠, 어차피. 자, 이렇게 완성된 문자열을 리턴하게 했어요. 자, 그럼 메인에서 포인트를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x좌표 5, y좌표 10이에요. 서클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서클의 포인트, setPoint라는 메서드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클래스의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setter도 객체를 전달받게끔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호출할 때도 그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욜로 들어와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 저장되면은 이 포인트가 갖고 있는 x좌표는 5였고요. y좌표는 10이었죠. 자, 반지름 7 정의해줬고요. circle.toString이라고 호출해서 여기서 문자열로 결합해서 리턴해주잖아요. 리턴되는 걸 출력했습니다. 그럼 원의 중점 좌표는 5,10이고 반지름은 7입니다. 라는 문장을 여기서 리턴해 주니까 여기에 리턴 값을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을 해서 결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본 요 형태는 이제 상속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데 상속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의미로 그 is A 관계라고 부르고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has A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4단원 그 오버라이드와 객체 형변환이라는 주제 해볼게요. 오늘 형변환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소개할게요. 이게
자바 안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특별히 부모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클래스는 상속을 안 했던 게 더 많았죠. 걔네들은 자바에 내장되어 있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는다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풀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 지금 상속 안 받고 있죠.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걸로 간주해요. 자, 풀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푸.toString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출력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메서드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죠. 근데 이거 에러 안 난다고요. 실제로 해보면 메서드 아무것도 안 만들고 자, 풀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f라는 객체를 통해서 분명히 기능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toString이라는 기능이 지금 존재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에러 안 나요.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그럼 얘가 자동으로 상속을 받겠죠. 그 상속받는 기능 중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 객체가 컴퓨터 안에서 부여받은 그 객체도 만들면 컴퓨터 램카드 어딘가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부여받는 일련 번호 값을 리턴을 해줘요. 이거를 객체 해시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우리가 알아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거든요. 컴퓨터에서 해당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 번호를 해시 값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엄한 숫자 값을 리턴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프로그래밍 할 때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바 공식 문서를 보면은 이 메서드를 현재 객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의 상태를 반환하도록 오버라이드 할 것을 권장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단원의 주제가 이 오버라이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 제시했어요.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걸부터 살펴봅시다. 부모가 갖는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가 똑같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드 한다라고 표현해요. 자식이 부모 메서드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갖는 원래 기능은 가려집니다. 자, 여기서 public void say hello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 바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다음에 say hello라고 호출하면 이 바라는 클래스는 부모가 갖는 기능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호출했을 때 영어로 hello world라고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 메서드가 출력하는 내용을 한글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public void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 얘가 지금 한글 출력이 안 돼서 이래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자식이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없으면 f.sayhello는 얘를 호출하러 갈 텐데 지금 자식이 부모의 기능을 똑같이 만들고 안에 내용만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이 f라는 객체는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요. 이거를 이제 자식이 부모의 기능을 재정의했다 라고 표현하고 오버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나오거든요. 그럼 애당초 그냥 여기를 안녕하세요라고 고쳐버리지 왜 이렇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바는 애당초 팀전이라고. 편의상 이거를 하나의 파일에 같이 작성했는데 요 세 개를 각각 소스 파일을 분리하는 거야. 얘가 퍼블릭 붙고 얘도 퍼블릭 붙으면 그럼 여기 밑에 두 개 에러 나요. 왜냐면 파일 하나에 퍼블릭이 여러 개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럼 파일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 분리하고 얘도 이렇게 파일 분리하고 뭐 그래도 작동하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이거. 자, 안녕하세요라고 나와요. 자, 얘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궁금할 거예요. 그럼 이거 고쳐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1, 2, 3, 4, 5)라고 고쳐볼게요. 이게 되려나? 지금은 이게 세팅이 안 돼서 지금 작동을 안 해요. 뒤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하면 되는데, 요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갖다 쓰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 없이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걸 전제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팀원 A, B, C 이 세 명의 한 조예요. A는 풀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B는 바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C는 헬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명이서 조별 과제를 하면은 메인 클래스는 C가 만드니까 최종적으로는 A는 B한테 자기가 만든 코드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B가 상속을 받죠. 그리고 B는 자기가 만든 거를 전부 C한테 보내줘야 돼. 이 과정에서 자바 소스 코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소스를 못 열어보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기능을 끊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배울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 개념이에요. 뭐 이 용어 자체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작업 결과물을 소스 코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전달받아서 작업을 하게 돼요. 여러 명이 작업을 하면. 그럼 못 고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기능이 하나 있어. 뭔가 고쳐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메서드 오버라이드라는 기법을 통해서 재정의 하는 것으로 원래 기능을 가려요. 즉 수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같은 형태로 돌아가 볼게요. 자, 풀하는 클래스를 바가 상속을 받고요. 왜냐면은 이 헬로월드라고 영문 출력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요 기능을 내가 재정의를 한 다음에 출력하는 내용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 결과물이 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삑사리가 난 거야. say hello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say의 스펠링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에러 안 나요. 에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바라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런 이름의 메서드를 만든 것 뿐이야. 그냥 부모랑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호출하는 이 say hello는 얘를 부르겠죠. 차라리 빨간 줄 가고 에러가 나면 뭐가 잘못됐다고 나오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는 거 하나도 없이 오작동을 해버려요. 왜 1, 2, 3, 4, 5가 안 나오지? 이런 게 수정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메서드 선언문 위에 옵션을 붙입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 그럼 갑자기 얘를 에러로 인식하거든요.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불리우는 골뱅이로 시작하는 옵션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거를 통칭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옵션이야, 옵션. 이 골뱅이 오버라이드는 요 키워드 밑에 있는 메서드가 반드시 부모 거를 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여기 에러가 나는 이유가 이 메서드는 반드시 부모 거를 재정의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런 걸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확인해봐. 라고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오타 방지 옵션이에요. 자, 어떤 메서드가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되는 강제성을 부여해요. 오탈자 방지하기 위해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자의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상속을 할 때 상속리제들이 전부 생성자를 공통적으로 안 갖고 있었어요. 그쵸? 그게 일부러인데 생성자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생성자를 갖고 있는 경우, 기본 생성자라는 거는 그냥 생성자 안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자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생성자는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부모의 멤버 변수가 초기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생성자가 상속이 안 된대. 그러면 자식 클래스가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 부모의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int a, int b가 있고요. public f가 있어요. this.a는 a, this.b는 b 이렇게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 풀을 상속받으면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부모의 생성자를 어떻게든 이 바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얘를 호출을 시켜야 돼. 근데 생성자 자체가 상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방법은 지가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성자를 통해 부모의 생성자를 강제 호출시켜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예약어가 슈퍼라는 예약어예요. 에러가 다 없어졌죠? this가 현재 클래스를 의미하고 슈퍼는요 부모 클래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슈퍼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사용하면 부모 생성자를 뜻해요. 자, 일단은 요 2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1번에만 집중하세요. 부모 생성자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his를 썼을 때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예제 코드 통해서 볼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적용한 클래스 설계입니다. 자, 요 그림을 중요한 용어예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클래스에 대한 설계 도면입니다. 이 도면들 나중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작품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웹페이지마다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 없이 내가 뭔가 만들었다. 주먹구구지 그거는. 그게 어디 프로그래밍이에요. 설계 없는 코딩은 주먹구구예요.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덕지덕지 되는 대로 갖다 붙인 누더기일 뿐이야. 상식적으로 설계 없이 뭔가 나왔다라고 하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런 설계 도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전 기수 학생들 제가 한두 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얘네들 거 용량이 너무 커. 아니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무슨 이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갖고 PDF 용량이 270메가짜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량 좀 적은 친구들 거. 제가 몇 번 그 소니 사이트 보여드린 적 있었죠. 실제 그 친구들 최종 작업물이에요. 이거 보여드린 적 없나요? 보여드렸던 거 처음 봐요? 그럼 오늘 요거 봅시다. 자, 프로젝트 개요,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은 어떻게 설계했다, 작업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바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공부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현한 기능은 뭐다. 이렇게 목차 들어갈 거고, 나중에 이거 문서 만드실 때 요거 제가 샘플로 드릴 거예요. 이전 기수에서 잘 된 거 파일 제가 2개 추려놓은 거고요. 목차는 어차피 그냥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이제 이 친구들은 소니 스토어를 이제 베낀 거죠. 가끔 이제 포트폴리오 하세요라고 하면은 뭔가 본인들이 세상에 없는 뭔가를 창작해서 만들려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 여기서 사업할 거 아니잖아. 여기서는 세상에 없는 거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학원을 잘못 택했어. 그런 거는 그 창업사관학교라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배우셔야 돼요. 여기는 남들이 안 하는 혁신적인 걸 알려드리는 데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보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창작하지 말고 기성 사이트 100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프로그램 쪽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친구들이 클론 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 그 코딩 테스트 깃허브에다 연결해놨죠. 나중에 깃허브 쓰는 법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깃허브를 이제 팀전으로 진행을 하면은 가끔 이런 거 조별과제 할 때 숟가락만 얻는 상황 있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얼만큼 작업했는지 기여도 다 측정돼요. 그리고 숟가락만 얻는 친구들 면접 보러 가면 말 한두 마디 하면 다 뽀록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있으면 고마워해야 돼. 왜냐면 그 사람 덕에 내가 공부할 거리가 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돋보일 기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될수록. 그래서 가끔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이거 조별과제 할 때 저는 학생분들 조 구성하는 거에 일체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친하신 분들끼리 조 짜시면 되고요. 아니면 혼자 하실 분들 혼자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개입하면은 3조 중에 2조는 꼭 싸우고 깨지더라고요, 팀이. 차라리 그냥 각자 그 마음 맞는 분들끼리 하는 게 안 깨지고 더 오래 가지, 안 그러면은 꼭 끝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조 구성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팀원 나눠서 요런 기능들 만들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참여한 기능들 나열한 거고요. 자, 개발 환경 이런 거 썼다. 예, 우리가 공부할 총 과목 가지수입니다. 뭐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고작 요거 하나 하고 있죠? 앞으로 해야 될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른 게 하나 또 빠져 있어요. 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빠져 있어요. 그건 이제 맨 마지막에 살짝 그 번외편처럼 다룰 거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6, 7개월 안에 이것만 공부해도 사실 대단한 거야. 제가 수업하면서 사실 살짝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뭐냐면은, 안 찍어도 나중에 줄 거예요.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최소 3년 이상 걸렸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는. 예를 들면은 이거 리액트라는 거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 1년 넘게 걸렸어요. 난 누가 알려준 게 아니고 내가 인터넷 뒤져가면서 공부하긴 했지만, 근데 이 모든 거를 6개월 안에 다 해야 된다고 지금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하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얘기하면서도 되게 미안해. 개강할 때 이게 될까? 매번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종강하면
이게 되네. 그러고 있어요. 됐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간트 차트라는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간트 차트가 요거 일정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프로젝트 일정 짜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엑셀 시트를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던 양식이었거든요. 네, 이거 굳이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